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입니다. 3년 동안 길거리에서 애국을 외쳐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심지궂게 오직 나라 사랑 하나만을 생각하는 열혈 애국 투사십니다. 먼저 이분을 모시기 전에, 우리 민심은 천심에서 모시기 전에, 홍영락TV는 정권의 보수 유튜브 탄압 정책에 맞서 시청자의 알 권리와 시청권 확보를 위해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과 투쟁할 것을 캠페인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협조해 주시지 않고 관심이 없으시면 이제는 보수 유튜브는 소멸될 그럴 지경에 이제 곧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지 않은 기간 사람들끼리 갈등도 많았을 텐데 신념 하나로 초질간 애국을 말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라이프 선교회 박현숙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고생 많으시죠? 아니요, 고생은 아닌데 이제 몸에 한계가 왔습니다. 벌써요? 극복인 그러시지 않은데. 네. 뭐 이제 새롭게 대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오늘 이게 민심은 천심 홍영락 TV를 여러분 또 만나 뵙는데요. 네. 우리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구국 국민들과 또 해외 우리 동포 여러분이 우리 홍영락 TV를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이기는 게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내가 저항하고 현 정권을 뭐 비난하고 이러는 걸 넘어섰습니다. 넘어서서 현 대한민국의 양분화되어져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성직자로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보여지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어둠과 빛이에요. 지금 어둠과 빛의 싸움이고요. 자, 보세요. 좌쪽과 우측 다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분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성경을 좀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좌측은 불의한 쪽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측은 오른편, right,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우익에 계신 국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우리 친문 세력들의 횡포를 한번 보십시오. 상권 분립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오직 지금 조국의 게이트를 우리가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범법자가 가족 사기단이라고까지 이렇게 지상파에서 나올 정도로, 제가 어린아이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으면 이 지경에까지 와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동물에 비유하면은요, 정말 이 강아지 같은 그런 속성 아닙니까?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마누라, 내 남편밖에 모르는 것들이 동물적 근성, 본성이거든요. 여기에서 뛰어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구하고 또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이 시간에 이제 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 최 교수님이 선도에도 말했지만은 모든 것은 다시 분석해야 되고 변화됩니다. 또 찾아봐야 됩니다. 이거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찾아야 돼요. 변화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일하게 정치권하고 종교만 변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건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좌로 우로 이 흩어져서 양분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해결이 됩니까? 광화문에서의 그 조국 그 반대, 그리고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이러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반으로 나뉘어져 있는 나라에서도 또 반으로 나눠서 이게 여러분 할 짓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정말 하늘이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신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파이신 애국 국민들에게 한마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부에서의 내부 총질 이제 멈추십시오. 그 미워해서 뭐 할 겁니까? 답 안 나옵니다. 예, 어둠의 세력들, 좌파는 어둠의 세력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엄청난 범법을 한 조국을 옹호하고 끝까지 조국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번 그 사람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회초리를 갖다 댄다고 바꾸겠습니까? 아니에요. 바꾸는 건 우리 우익의 우파들이 먼저 바꿔야 되잖아요.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을 바라봐야지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하늘에서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옳은 행실, 끝까지 정의, 공평하고 평등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고 모이게 힘쓰고 내일 또 대규모 집회가 광화문에서 예고돼 있죠. 여기에서 아직도 좀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일단은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행동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 조국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셔서 이렇게 현 정권에 우리가 정말 저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건 분명히 안 된다. 어떻게? 폭력은 아니다.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님으로 해서 우리가 입으로 또 행동으로 정말 될 수 있으면 나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특히 지도자들은 말이죠. 예, 이게 이기는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신 신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정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보여질 때 분명히 이기는 싸움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시간을 짧아야 시청률도 아닙니다. 있는데 아닙니다. 자, 한 가지는 더 뭐냐면은요. 지금 이게 레닌과 모택동의 군중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관제 데모를 사람들을 동원해서 서초동에서 관제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걸 잘 분석해야 돼요.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서 우리는 절대 이게 아니다고 해서 우리 광화문에서 또 제가 객관적인 혼자만의 성직자로서의 양심으로의 분석은 3분의 1은 광화문이 더 모였습니다. 여기 서초동보다 정의 편에 공정함, 공평한 쪽에 서려고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상관없어요. 촛불을 들었던 지금 현 문정권을 지지했던 문정권에게 표 한 번 던졌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거 아니구나. 이거 불의한 것을 정말 진정한 검찰 개혁은 조국을 이 구속하는 데부터 시작되는데
이 범법자를 구속하지도 않고 범법자로 거기에 수장을 만든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다 일어났잖아요. 학생들은 이제 깨달아서 다 일어나서 이제 광화문 집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광화문에 나오셔서 잃을 수도 있는, 영원히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열심히 뜁시다. 저는 몸이 많이 안 좋은데 내일 또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몸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저는 뭐 완전 쇳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우리 그 박 교수님도 또 이런 상황이 올 줄 몰랐습니다. 자,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그 이제 나라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동안 3년 넘게 그 애국 운동을 해오시면서 느낀 바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내일 10월 9일 날 집회에 많이 참석해 달라, 또 이것도 겉면의 말씀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두 군데 다 가보셨다는데 10월 3일 강화문 그 보수파 그 집회하고 그다음에 10월 5일 서초동 그 집회, 이걸 이름을 뭐라 붙여야 됩니까? 조국 살리기 집회입니까? 조국 수호 집회라고. 네, 수호 집회. 여기 다 참석하셨는데 그 집회 성격을 그 현장에 다 가보셨으니까 성격을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저는 얘기 듣기는 이게 정말 민심인가 아닌가, 우리 그 프로그램 그 제목처럼 민심이 어느 쪽에 정말 있는가, 그거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 신의 양심을 가진 자로서 제가 서초동 집회에 가서 패배감을 느꼈고요. 서글펐었습니다. 왜요? 인간에게는 신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양심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그 실체로 드러났잖아요. 가족끼리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한테서 모든 게 다 드러났는데, 여기에서 조국을 지지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범법자 조국을 지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아까 말한 그 레닌과 모택동의 군중 정치를 하는 이 문정권을 나는 거기다 대비시키고 싶습니다. 이들이 야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사회주의로 나가야 된다, 공수처 설치해라. 여러분 철부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학자의 입장에서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결과 북한 보위부밖에 안 됩니다. 중공에서 나온 것이 공수처예요. 현재 대통령이라는 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간첩을 그 존경한다고 하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 맥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해야 되는데 여기에 동요한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광화문 집회는요, 불의한 건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반대합니다. 우린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우리 잘 살았어요. 왜요? 인간에게는 신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정말 지금은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바른 시장 경제, 국가 경제가 아닌 시장 경제에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분들이 광화문에 모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초동보다 3분의 1 정도는 더 왔습니다. 배에서 3분의 1, 배에서 3분의 1은 더 추가해서 인원이 더 모인 것은 여러분 바른 양심으로 분석력 있으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분열되어 있는, 양분화되어 있는, 국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누가 수습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수습해야 되죠? 대통령이라고 위에 가 있는 그분이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똑똑히 보시고 국민들의 아픔을 보시고 국민들이 더 이상 싸우고 더 이상 반목하면서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을 멈추게 해야 할 분이
국가 원수 대통령 자리에 있으신 분 아닙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그런 구호로 끝나지 말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대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응원할 것입니다. 예, 아유 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만 다 해주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전에처럼 그 지금의 현 정권하고 대통령도 적대감 가지지 않고 포용해서 자 잘해주시면 우리가 같이 응원해야죠. 협조하고 응원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결론을 지으셨는데 어쨌든 그 이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의 가치와 이해관계에서 우리 국민들이 벗어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가치와 이해관계가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위하는 게, 이 국가를 위하는 게 어떤 길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계기가 또 왔으면 한 바람도 되겠습니다. 오늘 박현숙 그 대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예. 나라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 성공한 바가 없습니다. 예, 벌써 모든 것 다시 생각하시고 공산주의에 세뇌되신 분들 돌이키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나 서경석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이잖아요. 거기서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거기에 세뇌됐던 분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돌이켰듯이 저는 그런 기기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박현숙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상 민심의 전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